뛰어오는 제밑에 참모장 있는 작전 그럼 실제로 이제 그 아덴만 이제 작전과 관련돼 갖고 그 현장 지휘관으로서 많은 이제 고민이 있었을 텐데, 예. 그 작전 계획을 이렇게 구성하는 단계에서 야, 요거를 꼭 하면은 좋겠다 하고, 예. 네.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택한 어떤 방법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우리 고장군님 지휘관 해보셨지만 대원들 앞에 지휘관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예. 네, 대원들 앞에서는 정말 전혀 흔들림 없이 하고 함량방에 들어오면 너무 괴로워서 막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간절히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할 수밖에 없던데 그때 우리 주요 참모들을 모아놓고 자, 이 방법은 할 수 없으니 네. 체형함이 위험하지만 들어가서 거북선처럼 체형함 능력으로 이걸 보호막을 씌워주겠다. 그래서 안전하게 만들어주면 우리 UDT가 올라가서 해적을 제압하고 우리 선원들을 구출한다. 그런 네. 작전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영함 자체를 현장에다 이제 투입하는. 21세기 거북선 보이지 않는 체형함의 능력으로 네. 이 쉴드를 씌워서 우리 UDT 요원들이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네. 그러면 뭐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큰 작전에는 D-Day H아워를 이제 어떻게 선정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네. 그 날짜에 그 시간에 작전을 하도록 선정한 것은 우리 함장님이 결정하신 것인지 아니면은 그 지휘계통에 있는 뭐 해작사나 여러 개나 다 의논해서 한 건죠. 현장에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현장 상황을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알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했어야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이제 참모들과 머리를 맞대고 하는 것은 D-Day는 네. 늦춰서 해적들의 마음을 방심하는 그런 방향에서 해적들이 이제 소말리아 가기 하루 직전, 바로 직전에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H아워였습니다. 그래서 UDT 대원들을 묻고 그 다음에 이제 군의관들하고 다 모여서 일단 군의관에게 먼저 묻기는 우리 생리적으로 아무래도 해적이 뭐 움직임이 활발하면 더 우리에게 불리하니까, 예. 그래서 인간 생리적으로 가장 좀 사기가 떨어지고 취약할 때가 언제냐? 언제냐 그랬더니 밤보다는 새벽입니다. 그러면 UDT는 어떤 조건을 원하느냐 그랬을 때 UDT에서는 들어갈 때는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이고 이제 올라가면 환해져서 잘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제 새벽에 여명 발곡을 1시간 전 그래서 4시 46분으로 저희가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이제 아덴만 여명 작전이라는 것이 이제 나왔네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를 이제 수립하다 보니까 제일 궁금한 게 해적들이 우리 UDT가 접근할 때 네. 어느 정도에서 그걸 알아차릴까? 발견하는지. 네, 링스가 접근할 때 어느 정도 소리를 듣고 할 것인가 이게 제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체형함을 이제 참호주로 가정하고 네. 똑같은 시간대에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러한 시뮬레이션을 해서 우리 UDT 요원도 그렇고 링스 헬기도 자신감을 가지고 이 정도 거리에서 저희 들을 수 없다, 볼 수 없다 이걸 알고 작전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그 우리 체영함에서 바다로 내려가 갖고 바다를 일정 거리를 가서 다시 올라가고 해야 되는데 노출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걸 어떻게 보완하기 위해서 작전을 또 했을 것 같은데요. 배가 앞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해적들은 선교에서 위치하고 있고 네. 뒤쪽을 봐야지 우리 체험하면 볼 수 있기 때문에 정한미가 제일 유리합니다. 그래서 정한미에 위치해서 이렇게 하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틀었습니다. 한 30도. 네, 못 보게.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 체험 한미 쪽에 네. 따라오도록 그래서 해적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우리 지시 받아서 이제 접근하고 이렇게 하는 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올라가기 전에 어떤 해적들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나요? 네, 링스가 공격을 하니까 8명이 다 모였죠. 해적 두목부터 구두목부터 해서 이제 정예 요원들이 이제 다 8명이 모여서 이제 왼쪽에 있고 그래서 이제 체험함이 이제 이어서 이제 사격을 그 주얼리호 가판으로 과연 네. 해적들을 향해서 제가 사격 명령을 원래 이제 작전 계획이 그랬고요. 그래서 총알은 날아오는데 해적들은 우리 체험함이 들어온다는 건 정말 생각 안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해적 두목부터 이 친구들이 이제 링스를 찾느라고 하늘을 보고 그다음에 UDT를 찾느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체험함에서 날아오는 이 총알이 거의 다 맞아서 쓰러지는 상황이죠. 이제 저희 완전히 기습을 당한 거네요. 어떻게 야간 영상 장비로 봤을 때 이게 기습이다 기습. 네. 그러니까 전혀 예기치 않은데 어디서 총알은 날아오고 이건 뭐지?
이게 당황돼서 넋이 나간 그런 모습을 제가 이제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총알이 오가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외부 해적들을 다 제압할 수 있었고 이제 링스 헬기도 이제 불발탄을 처치하고 이제 우측에 또 돌아와서 와서 이제 자우연을 완전하게 이제 해적 위협으로부터 완전하게 만든 상태에서 우리 UDT 요원들이 이제 한 주 기회가 맞는 사다리를 해서 올라가서 작전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럼 최종적으로 이제 그 마지막 그 단계의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UDT 대원들만 3호 주올리오에 승선하면 이건 뭐 견줄 수가 없네. 견줄 수 없는 그런 상대 전력이기 때문에 저는 확신을 했었고 우리 UDT 대원들이 제가 감동스러운 것은 제일 그 지휘관으로서의 아픈 손가락이 UDT 대원이었어요. 제가 사지로 몰아넣는 것 같으니까. 몰아넣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늘 제 마음의 저편에 애리는 부분이 UDT 요원들이었는데 그래서 우리 UDT 요원들은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를 위로해 줍니다. 전대장님, 우리 UDT 대장이랑 저희는 이미 우리의 목숨을 국가에 바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훈련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숙연한 분위기 속에서 이제 UDT 요원들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총알을 장전하고 하는 현장에 갔는데 이 친구들 조용합니다. 네, 이게 군인이구나 정말 이게 조용합니다. 그래서 뭐 죽음을 초탈하는 사람들처럼 이런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가 안보가 튼튼하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UDT 요원들이 기습으로 해서 외부 요원들을 잘 이렇게 제압을 해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들어가서 작전하는 것은 뭐 이제 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확히 해적 우리 선원들 딱딱 구분해서 좀 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쪽 그 선원들하고는 해적하고 구분하기 어려울 걸로 전부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니니까 선원이 인도네시아 2명 맞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해적하고 정확히 구분해서 이렇게 제압을 하는 것을 보고 저는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근데 이제 성교를 제압하는데 전혀 예기치 않게 아라이라는 해적이 주먹 두 두먹 다 죽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아라이라는 친구가 자기네 실컷 돈을 다 이제 벌었다고 이제 횡재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제 석혜균 선장님이 지연시키고 그래서 이제 군사 작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난사하고 그래서 이제 석 선장님이 너무도 큰 그런 부상을 입는 걸 이제 확인해서 일단 우리 석 선장님을 살리는 게 우선이라 해서 작전을 잠시 이제 상부에 보고해서 중단시키고 석 선장님을 저희 배에 후송해서 인근에 있던 미 구축함 SH-60 헬기를 불러서 석 선장을 후송하고 그리고 이제 논란이 있더라고요. 이제 일부 참모들은 좀 더 시간을 지연하면 해적들이 더 사기가 떨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끌다가 이제 그 선내 진압 작전을 하자. 그리고 제 생각은 아니다. 이렇게 사기가 꺾였을 때 바로 그냥 밀고 들어가야지 이게 되는 거다 해서 조금 약간의 그런 의견 차이는 있었지만 제가 그때는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바로 작전을 진압 지시를 했고 우리 UDT 요원은 제 기대에 전혀 어긋남이 없이 바로 다 제압해서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그 최영 함장님이 아주 결심을 잘하셨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여튼 우리 그 유례 없는 아덴만 여명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구만요. 또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있는 후배 장교들에게 뭐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죠. 그 현장에서는 정말 생사를 오가는 가장 큰 염려가 내 옆에 있는 전우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가장 가슴 아파했고 걱정했고 그래서 정말 이게 전우회구나 이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휘관이 어떤 뭐 크게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이 대원들이 그 또한 전우회로 똘똘 뭉쳐가지고 하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이 그래서 전우회가 너무 중요하다. 이 전우회만 있으면 선임이 후임을 괴롭힌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살아가는 전우를 어떻게 그렇지. 내 목숨을 구해줄 전우인데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러한 전우회에 대해서 좀 회복했으면 좋겠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는 문성을 키워서 그러한 속에서도 정확한 통찰력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다음에 책임을 지더라도 결단해서
상부에서는 조금 더 안전을 고려하는 그렇죠. 측면이 네. 있고 현장에서는 반드시 작전을 성공해야 네. 하니까 이런 어떤 교리적으로 충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어떤 결단할 수 있는 결단력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배님들께서도 그런 좋은 경험을 잘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아덴만 여명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당시 최영함 함장 예비역 조영주 제독님을 모시고 그 작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도 사실 뭐 그 해군에 대해서는 궁금한 게 많아요. 언제 기회가 되시면은 다시 또 출연하셔갖고 우리 그 시청자님들도 궁금해하시는 해군에 관련된 이런 사항을 또 많이 좀 가르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바쁘신데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끝내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